잡으면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특수한 상황이 이제 등차 등비고, 여러분들은 등차 등비는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라고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죠.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은요, 비율이 일정한 수열입니다.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죠. 이때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공차라고 했고요. 등비 수열은 이 일정한 수를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공비라고 했죠. 공통의 차이, 공통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문자로는 D라고 잡고 공비는 R이라고 잡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일반항 보겠습니다. 일반항. 먼저 등차입니다. n번째 항을 여러분들은 첫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했다? n-1번 더했다 맞습니까? 일반항 이렇게 잡으실 수 있는 거 맞나요? 등비는요, n번째 항은 첫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한 겁니까? n-1번 곱한 거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r의 n-1제곱 맞습니까? 맞지요? 여기까지 되죠? 문제 없죠? 중항. 여러분들이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이 있는데, 등비 중항은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지만 등차 중항은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시고 응용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등차 중항은 여러분들이 A, B, C가 있었다. 이건 사실 저번 시간에도 복습을 한 것 같긴 한데, 등차 중항은 A, B, C가 등차수를 이룬다 라고 하시면 뭘 쓸 수 있어요? 가운데 놈의 2배가 양옆에 뭐와 같아요? 합과 같죠? 가운데 놈의 2배가 양옆에 합과 같습니다. 등비는요,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옆에 곱과 같다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얘네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고, 얘네를 쓰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 놈이 나왔다. 수열에서 수열 세 놈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중항을 쓸 거예요. 왜? 세 놈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게, 등비에서는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옆에 곱, 등차에선 가운데 놈의 2배가 양옆에 합. 세 놈 나왔을 땐 거의 100%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을 쓰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있죠 또?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나왔을 때는 등차수열은 어떻게 잡으시는 게 좋았을까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잡는 것보다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칭되게 만드시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A-D, A 플러스 D로 잡는 게 좋고, 근데 등비수열은 이렇게 가운데 놈을 기준으로 만드시면은 왼쪽 놈에서 분수가 생긴다. 그럼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 그냥 등비수열은 편하게 여러분들 세 숫자 등비수열 이룬다고 하면은 AR 제곱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게 낫겠다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열의 합. 보통 이제 A1부터 AN까지를 더한 놈을 말하는 거고, 얘를 보통 이제 SN이라고 작성을 한다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식부터 쓰고 갈게요. SN, 등차는, 그리고 등비는 당연히 여러분 상황 따라 다르게 써야 되고, 등차 수열의 합은 여러분들이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 항 곱하기 한개수. 20분 전에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는데 등비수열은 공식이 다르죠. 당연히 등차랑 등비는 완전 다른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식은 한 개예요. 한 개인데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한 개를 두 개로 나눠서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뭔 소리냐? 등비수열 합은 좀 아래다 쓸게요. SN은 기본적으로 공식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곱하기 공비의 한개수 마이너스 1. 요게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요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맨날 직접 더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기 싫다고 수학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는 비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한글 읽기 싫어서 책 안 읽는 정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푸시려면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공식 하나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얘를 바꿔보실 수 있어야 돼요. 뭔 소리냐? R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분모가 뭐 돼요? 음수되죠? 음수되면 떨떠름하잖아요. 떨떠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마이너스를 붙여서 분모 분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1 마이너스 R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걸 쓰시는 상황이 있고 이걸 쓰시는 상황이 있겠다. 뭐 주로 R이 1보다 크다. 그럼 왼쪽 거 쓰겠어요? 오른쪽 거 쓰겠어요? 왼쪽 거 쓰겠죠? R이 1보다 작다. 아마 오른쪽 거 쓰겠죠? 상황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게 쓰시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매우 중요. 여러분들이 SN을 가지고 AN을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SN을 알 때 AN을 만들어라 뭐 하셔야 된다고요? SN이랑 SN-1을 뺀 놈이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AN이 되겠다. 왜 그렇다고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의 합, 얘는 첫 번째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 두 개를 빼시면 n번째 항만 남겠죠. 근데 이놈은 n이 뭐부터 될 거라고요? 2부터 될 거라고요. 왜? n에 1 넣으시면 S0 이딴 건 없습니다. n은 두 번째부터 될 거예요. 근데 그럼 A1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는 S1이랑 똑같을 거라고요. S1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얘는 등비, 등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냥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n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로 나올 거예요. 등차 수열이 합이 n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등차 수열은 합이 n에 대한 뭐가 나올 거라고요? 2차식이 나올 거라고요. 얘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생략할게요. 한 번 더 하는 거 재미없으니까. n에 대한 거듭제곱이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놈이 등비수열일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sn이 뭐 3의 n제곱 더하기 2 요런 놈은 등비수열일 것이다. 이런 놈은 n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니까 등비수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n에 대한 거듭제곱이라고, n에 대한 거듭제곱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거듭제곱 자리에 n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요 놈은 등비수열은 아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헷갈리게 하려는 건 아닌데 자주 나오지 않는 형태 중에 n에 대한 거듭제곱이 이제 두 개 있는 꼬라지가 있어요. 요 놈은 등비수열은 아닙니다. 요 놈은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n에 대한 거듭제곱 한 놈, 이렇게 한 놈만 있을 때만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생각만 하시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쨌든 등비수열은 그냥 무조건 SN을 가지고 공식을 뽑아내시지 말고 그냥 AN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SN-을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공식으로 여러분들 아까 등차 수열은
이차함계수의 2배가 공차다 해가지고 공식을 쭉쭉 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Sn 등비 수열일 때는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구하시는 걸 머릿속에 요 상식을 가지고 직접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직접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셔야 그러니까 한 개만 팁을 드릴게요. 한 개만. 등비 수열도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 게 있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 게 있습니다. 근데 얘를 구하시기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n이 몇부터 될 거라고요? 2부터 될 거라고요. A1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S1이랑 같다로 구한다고요. 맞죠? 이걸 맨날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려면은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려면 n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일 때 실조는 없는 거예요. 실전은 없는 건데 S0이란 놈이 있습니다. 실조하지 않잖아요. S0가 없다면서요. 없는데 여러분들 편의상 쉽게 보시려면은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된다? 그럼 S0이 0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 항부터 0이 된다?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된다? 얘는 0이 아닐 거예요. 그냥 S0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지만 0을 대입해 볼 수는 있잖아요. 여기다 0 대입하시면 뭐 됩니까? 0 대입하시면 뭐 돼요? 3 되죠, 3. 0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아마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일 거라고요. 대입하시면 0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2 빼기 4니까 요 놈도 아마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될 거라고요. 자, 요 놈 n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니까 등비 수열일 겁니다. 요 놈은 첫째 항부터 돼요? 0 넣으셨을 때 3의 제곱 마이너스 9니까 0이 되죠? 요 놈은 아마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일 거라는 거예요. 알간? 알아두시고 결국에 등비 수열의 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놈으로 일반항을 구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되게 당연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방금 설명하면서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다음과 같다고 했잖아요. 다음과 같다고 했죠? R이 뭔 안 됩니까? 1은 안 되죠. 왜? 1 들어가면 분모가 0 되니까. 그럼 R이 1 들어갈 때는 등비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R이 1이란 얘기는 일정한 수 1을 곱하는 상황이죠. 첫 번째 항이 7이었습니다. 다음 항도 뭐겠어요? 7이겠죠. 그럼 걔네들이 만약에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7을 10번 더 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70이 되겠죠. 그런 거 이제 R이 1일 때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3 14번을 그럼 볼게요. 복습도 했으니까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14번부터는 쭉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 말하지만 등차나 등비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식으로 다 풀려요. 식 몇 개만 나오시면 2개만 나오시면 등비수열에서는 뭐뭐만 구하시면 돼요. 첫 항이랑 공비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서 여러분들이 등비수열 AN이 상황입니다. A1은 5고 A4는 40이래요. 자, 식 2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첫 항과 공비를 구하실 수 있겠다는 겁니다. A1이 사실상 A죠. A는 5입니다. A4는 첫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한 거라고요? 3번 곱한 거겠죠? AR 세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첫 항이 뭐라고요? 5입니다. R 세제곱은 8. R은 몇이에요? 2 되겠다, 맞죠? 여기까지 납득 안 된다 본인이? 없죠. 첫 항이 5고 공비가 2인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재요. 다시 말해서 A1부터 A8까지의 합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놈은
S8과 같은 겁니다. 맞지요? 공식을 쓰실 수밖에 없다. 공식을 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 곱하기 2, 5 곱하기 2의 제곱. 이거 일일이 다 더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반드시 공식을 외우셔서 푸셔야 되고, 공비가 2입니다. 왼쪽 거 쓸까요? 오른쪽 거 쓸까요? 아무래도 왼쪽 걸 쓰는 게 깔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왼쪽 걸 쓰자는 거예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5입니다.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항수 제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제곱 하셔야 돼요? 항수 몇 개입니까? 8개.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계산하시면 255, 1275. 여기도 여러분들 뭐 굳이 한글로 써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얘처럼 한글로 써드리면은 등비 수열은 기본적으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공비의 항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인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쓰나 문자로 쓰나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렇게 쓰면 더 쉽게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드린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 공식 외우시면 됩니다. 2번 등비수열 1x, x제곱, x세제곱 이렇게 쭉 나간대요. 첫 항이 뭡니까? 1이죠? 공비가 뭡니까? x죠. 맞아요. 1x, x제곱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수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열은 아마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x인 등비 수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그럼 fx란 놈은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래요. 그죠? 그럼 등비 수열 합이니까 써보겠습니다. 공비 x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몇이라고요? 1입니다. 1 곱하기 공비의 항수 제곱. 근데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x에 몇 항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니까 여섯 항 더하는 거죠. 맞습니까? fx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들 a1부터 a6까지의 합인 겁니다. fx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f1 곱하기 f3을 쓰재요. 자, 1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모가 0 되니까 안 되죠. 맞아요? 분모가 0 되니까 안 됩니다. f3부터 구할게요. 3 구하시면은 2분의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얘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죠? 계산하시면 364가 나와요. 계산 제가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F1은 어떻게 구해요? F1은 지금 이 공식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비가 1이니까 분모가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공비가 1일 때 못 구하면 진짜 바보입니다. 왜? 공비가 1이래요. 근데 첫째 항 1입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1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재요. 1이 몇 번 나왔겠어요? 6번 나왔겠죠? 합은 6. 맞습니까? 만약에 서술형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x가 1은 되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 붙여주셔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곱하고 있네요. 6 곱하기 364 하시면은 2196 맞죠? 틀렸다. 틀렸다.
죄송. 2184. 다시 2번 보시면은 얘는 n에 대한 겁제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수열 해보시면은 등비수열 아닙니다. an 자체는 그죠? an부터 a6까지를 더하세요. 잘 모르겠잖아요. 써봅시다. a1은 2의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1제곱입니다. a2는 2의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2제곱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려고 보니까 여러분들 뭔가 저거 an을 통째로 한 번에 보면 아무 수열도 아닌데 앞에 있는 2의 n제곱이랑 뒤에 있는 마이너스 n제곱을 따로 보시면은 합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등차든 등비든 약간 세로로 쓰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보이거든요. 식을 쓰실 때 수열들을 나열하실 때 세로로 한번 써보시면은 요놈들이 지금 이렇게 나열돼서 a6까지 가자입니다. 2의 6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6제곱까지 가자는 얘기인데 얘를 다 더한 값을 찾재요 라고 했을 때 얘는 2의 1제곱부터 2의 6제곱까지의 합으로 따로 보실 수 있고 뒤에 것도 마이너스 3의 1제곱부터 마이너스 3의 6제곱의 합으로 따로 보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식을 따로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2의 1제곱부터 2의 6제곱까지의 합 그리고 마이너스 3의 1제곱부터 마이너스 3의 6제곱까지의 합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6제곱까지밖에 안 되니까 사실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직접 계산하셔도 되는데 이 수열 보시면은 요놈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입니다. 첫 항이 몇이에요? 2. 공비가 2씩 곱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얘네들의 합은 공비가 2입니다. R 빼기를 쓰시는 게 편하겠죠. 2 빼기 1분의 첫 항 몇이에요? 2. 공비 2. 한개수 몇 개예요? 6개. 왜? 1부터 6까지니까. 맞습니까? 다음 놈도 보시면 얘도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입니다. 첫 항이 몇이에요? 마3. 공비가 몇이에요? 마3.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공비가 마3이니까 아무래도 R-1보다는 1-R을 쓰는 게 좀 더 예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공식을 잘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요 놈은 1-R을 쓰시면은 1-R 마3이고요. 첫 항 몇이에요? 마3입니다. 맞죠? 1 마이너스 공비의 한개수 제곱. 한개수 몇 개입니까? 역시 이때도 6개죠. 1부터 6까지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다. 맞지요? 앞에 거 계산하시면 2 곱하기 63 뒤에 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728입니다. 126 더하기 546 다 더하시면 672. 기본적으로 계산이 어느 정도 돼야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식을 다 하셔도 여러분들 계산이 느리면 사실 중간중간에 실수할 수도 많고 계산도 느려지기 때문에 계산을 좀 많이 하시면서 계산을 빨리 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15번)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맥락 자체가 비슷해요.
얘는 일정한 숫자를 더했고 얘는 일정한 숫자를 곱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문제 유형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비슷합니다. 문제 유형이 비슷해요. 자,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6이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21대, 31대 첫 번째 항부터 30까지의 항의 합을 구하재요. 역시나 식으로 한번 풀고 식 말고도 한번 풀겠습니다. 문자가 첫 항과 공비 문자 두 개로 잡을 텐데 식이 합이 6, 합이 30, 식이 두 개 나왔죠. 역시나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식으로 푸시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그러니까 S10이라고 편하게 쓸게요. 요 놈은 식으로 표현하시면은 공비를 R이라고 잡고 첫 항을 A라고 잡았을 때 R-1분의 A 곱하기 R의 항개수 10개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놈은 6입니다. 첫 번째 식. 바로 다음 식 쓰겠습니다. S20 20번째까지 항의 합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은 30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등비수열의 합에서 관련된 식이 두 개 나왔다. 얘는 무조건 인수분해 그리고 곱셈 공식 활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곱셈 공식을 모르시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자, 저 두 식을 넘겨서 연립하고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저 식을 보시고 얻어내실 수 있는 것만 얻어내시면 되거든요.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다른 거는 한 개입니다. 아래 10제곱이 아래 20제곱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래 20제곱 마이너스 1을 보시면 저놈을 여러분들은 인수분해 하실 수 있습니까? 있죠? 뭘로 하시면 돼요? 합차.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시고 아래 10제곱 더하기 1 곱하기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로 쪼개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쪼개실 수 있죠. 이렇게 쪼개셨을 때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놈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6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놈이 뭡니까? 30 되려면 5가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R의 10제곱 더하기 1이 5다. 이렇게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식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구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R의 10제곱 5이다. 그러니까 R의 10제곱 안다고 해서 A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A를 구할 생각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이 식은 무조건 여러분들 식정리했을 때 깔끔하게 떨어져야만 답이 나오거든요. 등차랑 다르게. 문제에서 묻는 게 30번째 항까지 합이죠. S30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역시도 공차랑 첫 항은 똑같을 거니까 여기서도 결국에 뭐만 바뀌는 겁니까? 아래 10제곱, 아래 20제곱이 아래 30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꿨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식을 얘랑 곱해진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래 30제곱 마이너스 1을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하실 수 있겠습니까가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헷갈리시면 치환. 아래 10제곱을 t로 치환하시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t 빼기 1입니다. 여기서 인수분해 못하면 곱셈 공식을 안 해온 거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되는 거 맞습니까? t가 원래 아래 10제곱이었으니까 그대로 위로 쓰시면 아래 20제곱, 아래 10제곱 더하기 1로 바꿔 쓰실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것도? 결국에 여러분들 얘는 일일이 넘겨서 전개하고 A 구하고 R 구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두 식으로 얻어내실 수 있는 것만 얻어내시는데 그때 얻어내실 수 있는 방법이 인수분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이 식 하나 얻어내시고 쟤네를 일일이 다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요 놈 가지고 이제 쟤를 푼다. 근데 요 놈이랑 이것들을 가지고 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 놈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20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요게 뭐 되는 거예요 지금? 6 되는 거죠. 앞에서 얘가 6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6이 됩니다. 뒤에 요 놈만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R의 10제곱이 몇인 걸 알아요. 4인 걸 알죠? R의 10제곱이 4인 걸 아는 거 아닙니까? R의 20제곱 몇이에요? 16. R의 10제곱 몇이에요? 4. 뒤에 1. 6 곱하기 21 하시니까 126 나오겠다. 등차 수열은 막 S3까지 합, S11까지 합 주고 뭐 구하라고 하면은 걔는 깔끔하게 계산이 돼요. 그냥 연립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등비 수열은 기본적으로 식 자체가 R에 대한 거듭 제곱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요 놈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면 문제를 못 풉니다. R의 식은 R에 대한 20차식이에요. 20차식. 20차식 풀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수분해를 해서 풀 것이다 라는 거고, 이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었고, 등차 수열은 합 길이의 관계를 봤을 때 똑같은 개수씩 끊으시면 그 합들도 뭐가 될 거라고요? 등차가 될 거라고요. 등비도 똑같이 볼게요. 3개씩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씩 끊어서 본다고 했을 때, 자, 얘네들의 합을 볼게요. A1에서 A4 가려면 얼마 곱하셔야 돼요? 한 개수 몇 개 차이 나요? 얘네 둘이 지금? 3개 차이 나죠? 3항 차이 납니다. 여기서 공비를 몇 번 곱하셔야 돼요? 공비를 3번 곱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여기서도 여기 가실 때 공비 3번 곱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 맞아요? 다 3번씩 곱하시면 가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 합을 A4를 A1 곱하기 뭘로 바꾸실 수 있어요? A4란 놈을 R의 세제곱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 맞아요? A5는요? A2 곱하기 R의 세제곱 바꿀 수 있는 거 맞아요? A6은요? A3 곱하기 R의 세제곱을 바꾸실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한다 치면은 얘는 R의 세제곱으로 묶이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되는 거 맞아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의 합이랑 얘네들의 합은 지금 몇 배 차이 나는 겁니까? R의 세제곱배 차이 나는 거죠. 다음 놈도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이 R의 세제곱배 차이 나지 않겠어요? 이 합들도 뭐를 이루겠다 지금? 아까 등차 수열은 똑같은 개수씩 끊어서 봤을 때 합이 등차 수열을 이뤘다는 거죠. 등비 수열은 똑같은 개수씩 끊었을 때 합들이 뭘 이루겠다고요? 등비 수열을 이루겠다. 왜? 지금 같은 걸 곱해서 만든 수열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보시면 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6이래요. 얘네가 6이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30이랍니다. 지금 개수 예쁘게 10개씩 끊겼죠.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것도 30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여기까지 맞아요? 이거 지금 다 더하시면 몇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6이라고 알려준 거죠, 문제에서. A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6이라고 했으니까. A1부터 A20까지 더한 게 30이라고 했죠? 그럼 요 놈들은 합이 몇이겠어요? 다 더해서 30인데 앞에 6이니까 뒤에는 24겠죠? 그래야 다 더해서 3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합들끼리도 무슨 수열을 이룰 거라고요? 등비 수열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공비가 몇인? 4인. 맞습니까?
그럼 여기 계산 안 하시고도 몇인 거 알겠어요? 96인 거 아실 수 있겠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다 더한 거에서 96을 더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0 더하기 96. 역시나 답은 똑같이 126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간. Bible says라고 해서 374쪽에 아래쪽에 뭐 적혀 있지만 저걸 저렇게 외우면 머리 터집니다. 그냥 같은 개수씩 끊어서 봤을 때 그 합들도 똑같이 등비수열을 이룰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어차피 연습 문제도 좀 풀어봐야 돼서 여러분들 16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홀리 쉬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등비수열 합, 그러니까 SN을 알려줬을 때 AN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얘는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어떤 수열에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개만 써놓을게요. 여러분들이 SN을 안다? 그거 가지고 이제 AN을 구해야 된다? 바로 여러분들은 SN에서 SN-를 빼가지고 AN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SN에서 SN-를 빼서 AN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N이 뭐부터 된다고요? 2부터 된다고요. 지금 몇 번째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1일 땐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1 넣어보세요. S0이 나오죠? 없는 거라는 거예요. N이 2부터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A2부터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럼 A1은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요? S1이랑 똑같을 거라고요. 제 말 한 개로 듣고 지금 한 개로 빼고 있는 거 아니죠? 듣고 계시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 볼 겁니다. 등차는 쉽게 빼시면 되고 등비는 계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식 외우시는 거 없이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직접. 1번에서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수열의 합이 SN이 다음과 같대요. 근데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지요. 일단 야매 없이 그냥 정석적으로 풀겠습니다. SN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은 AN을 얻어내셔서 그 놈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AN을 구하셔야 되죠. AN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SN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SN-1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는 N 대신에 뭐 넣으시면 돼요? N 대신에 뭐 넣으시면 돼요? N-1 넣으시면 되죠. 그럼 여기도 N 대신에 N-1 넣으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4에 여기 N-1 들어가시면 N제곱 되는 거 맞지요? 이 두 식을 뭐 하시면 이제 AN이 나올 거라고요? 빼시면 AN이 나올 거라고요. AN은 얘 빼기에 K 날라가니까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의 N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수 문제랑도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이 식 이대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묶어내시는 게 무조건 맞아요. 공통인수가 열나게 많잖아요. 뭐 있습니까? 공통인수? 4의 N제곱이 싹 다 공통인수죠. 앞에 거에서 뭐 남아요? 4. 뒤에 거에서 1 남죠. 3 곱하기 4의 N제곱입니다. AN은 3 곱하기 4의 N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N이 원래 뭐부터 되는 거라고요? 2부터 되는 거라고요. A1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래 S1로 구한다고요. 원래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정석인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재요. 그러면은 A1이 요 놈을 만족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A1이 몇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10
12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12가 나오게 여러분들이 K 값을 잡아주자는 거죠. S1은 뭔데요? 4의 2제곱 더하기 K죠. 얘가 12가 되게 여러분들 K가 마이너스 4구나로 잡으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걸 맨날 이렇게 풀고 있을 수 없으니 그래도 여러분들이 편의성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수열이 n에 대한 거듭적으로 나왔을 때 얘는 아마 등비수열일 것이다. 그리고 그놈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은 요 식에서 뭐가 0이면 되겠다. S0이 0이면 되겠다.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S0이 0이 되면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S0이라는 건 실존하지 않습니다. 실존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편의상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0 넣으시면 4 더하기 K죠. 걔가 0 되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나 똑같이 나오겠죠. 자, 2번도 봅시다. 2번도 역시나 정석적으로 풀게요. Sn이 2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뭐 제가 계속 말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Sn이 지금 2의 n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 나왔잖아요. 얘는 아마 등비수열일 거예요. 등비수열이겠지만 잘 모르겠으니까 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Sn-1을 구하시고 얘 어떻게 구한다고요? n 대신에 n-를 넣어서 여기 n-를 넣으시면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거 두 개를 뭐 하시라고요? 빼시라고요. 빼시면 좌변은 an 우변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1 날라가죠. 2의 n 플러스 2제곱에서 2의 n 플러스 1제곱을 빼시면 됩니다. 공통인수를 다 묶어내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요. 뭐 있습니까? 공통인수? 2의 n 플러스 1제곱 모조리 다 공통인수죠. 앞에 거에서 뭐 남아요? 2, 뒤에 거에서 뭐 남아요? 1, 마이너스 1 남죠? 맞습니까? AN은 2의 n 플러스 1제곱일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A1은 어떻게 구할 거라고요? 원래 S1이랑 같다라고 구할 거라고요. S1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1 박으면 되죠. 1 박으시면 2의 3제곱 빼기 1, 8 빼기 1이니까 7이 되겠네요. 되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다 1 넣으시면 어때요? 4죠? 다릅니다.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0 때려 넣으셔도 보실 수 있다고요. 0 때려 넣으시면 뭐 돼요?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3되죠? 0이 아니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등비수열 아닌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시면 약간 지금 수열 이렇게 쓰시면 이겁니다. AN을 쓰시면은 얘는 첫 번째 항은 7이고 두 번째 항부터 8, 16, 32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등비수열 이룰 거라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 정확한 명칭상 등비수열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거지 이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등비수열인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편의상 계속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 수열 자체가 등비수열은 아니고 문제에서 A1 더하기 A5를 구하자입니다. A1은 알지 않아요? 7이죠? 구했습니다. A5는 여기다 그냥 5 넣자는 거죠. 2에 6제곱 64니까 7 더하기 64 하시면 71 되겠다. 맞습니까? 쉬었다가 16-3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쉴게요. 보세요. 자, 등비수열 AN이 있습니다. 등비수열 AN이 있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재요. 그랬을 때 SN이 K 곱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2랍니다.
이랬을 때 AK를 구하재요. 자, SN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SM-1을 구하십니다. 얘는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 N-1을 대입하시면 다음과 같이 식이 되겠죠. 이 두 식을 뭐 하시라고요? 빼시면 됩니다. 빼시면 뭐가 나와요? 좌변이 AN이 나옵니다. 우변은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0이 날라갑니다. 마이너스 10이 날라가면은 K 곱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의 4의 N제곱. 이거를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묶어내실 수 있는 거 최대한 공통인수를 묶어내셔라. 뒤에 놈 그대로 싹 다 묶이는 거죠. K 곱하기 4의 N제곱을 묶으시면은 앞에 거에서 뭐 남아요? 4, 뒤에 거에서 1 남습니다. 얘는 그럼 3K 곱하기 4의 N제곱이 되는 겁니다. 얘는 N이 2부터. 그럼 A1은 S1로 구하셔야 된다. 1 대입하시면은 K 곱하기 4의 제곱 16K 마이너스 12. 근데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등비수열 AN이라고 나와 있어요.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쭉쭉쭉쭉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 말을 했으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된 놈은 저렇게 등비수열 AN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첫 번째 항부터 모조리 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 등비수열 말이에요. 쟤는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무조건 등비수열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구하는 A1이나 아래에서 구하는 A1이나 두 개가 똑같겠다. 여기서 구하시는 A1은 뭔데요? 12K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K-12가 12K가 돼야 되는 거고 넘기시면 4K-12는 0, K는 3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AN은 9 곱하기 4의 N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AK, A3 구하자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이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그냥 멀쩡한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멀쩡한 등비수열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식에서 바로 S0이 0이 되겠구나. 그럼 S0 구하시면 몇인데요? n에 0 대입하시면 4K-12인 거 아니에요? 그 놈이 0이 되겠다. K가 3이구나.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계산하시면은 A3은 576이 되겠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17번. 18번은 요즘 나온 학교가 너무 드물어서 시험기간 때 하는 걸로 하고 시험기간이라고 해봤자 뭐 3달 뒤입니다. 3달 뒤면은 기말고사 시험기간이네요. 대박. 한 달 뒤면 중간고사 시험기간이에요. 기간? 시험기간이라고 하긴 그렇고 시험 대비를 하고 있겠죠. 자, 17번 문제는 여러분들 얘는 활용입니다. 어렵겠죠? 활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놈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등비수열이든 등차수열이든 보통 등비수열이긴 한데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신 다음에 얘를 식으로 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해석하신 다음에 그 놈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겠다. 얘는 지금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12다 라는 걸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말로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놈을 식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식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은 A1, B1, C1이라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A1, B1, C1인 상태예요. 근데 요 놈을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그러니까 이변 중점, 이변 중점, 이변 중점 이어서 만든 요 삼각형을 우리가 A2, B2, C2라고 하겠대요. 이 얘기인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 정삼각형에서 다시 정삼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놈이 A3, B3, C3라는 정삼각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쭉쭉쭉쭉 가서 정삼각형 A6, B6, C6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관계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큰 삼각형 A1, B1, C1에서 요 놈만 도련해서 지금 이 놈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쟤네 둘의 관계가 어떨까요? 제일 큰 놈에서 여기만 떼겠다는 얘기니까 우리 지금 넓이가 궁금한 상태예요. 넓이가 전체 몇일까요, 얘는? 4분의 1이 되겠다, 맞습니까? 왜? 얘네 크기가 다 어때요? 똑같죠? 4칸 중에 한 칸만 띄겠다는 거 아닙니까? 넓이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4분의 1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다음 이놈에서 이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또 여기만 떼내서 이렇게 들고 가겠다는 거죠. 그럼 얘도 여기 넓이에서 얼마만 가겠어요? 4분의 1만 가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지금 넓이 자체로만 보셨을 때 얘는 4분의 1씩 곱해지는 등비수열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섯 번째인 A6, B6, C6은 첫 번째 정삼각형 A1, B1, C1이라는 놈의 넓이에서 4분의 1을 몇 번 곱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넓이를 A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첫 항이 A1이고 공비가 몇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A6, B6, C6이 말하는 건 몇 번째 항이에요? A6, 여섯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했겠다? 5번 곱했겠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첫 번째 넓이만 구할 줄 아시면 됩니다.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아시는 분? 없죠? 내릴게요,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여러분들 수열 내렸을 때 수직 이등분 하겠죠? 이 길이 몇입니까? 6. 2대, 여기 60도예요. 2대 1대 루트 3. 여기는 그러면 6 루트 3이겠죠? 넓이는 밑변 12, 높이 6 루트 3, 그리고 2분의 1. 첫 번째 넓이가 36 루트 3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넓이 36 루트 3에서 4분의 1을 5번 곱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섯 번째 정삼각형의 넓이겠죠. 되시나요? 계산하시면 256분의 9 루트 3이 나온답니다. 문제를 해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식으로 표현하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고, 대부분 등차는 없고 등비수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만 있는 거고 17-1번 하나 하고 17-1번 하시고 처음에 넓이가 16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요. 근데 지금 1을 시행할 때 이렇게 9등분해서 양쪽 상하 좌우 이렇게 4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겠답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 남은 4개에서 또 9등분해서 상하 좌우만 남기겠대요. 그랬을 때 이 행위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5회 반복했을 때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가 궁금하대요. 넓이가 궁금하대요. 넓이. 그럼 여러분들 시행을 이어나가 봅시다. 맨 처음 넓이,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 넓이는 몇이라고 알려줬어요? 16이라고 알려줬죠? 1회 시행했을 때 넓이가 어떻게 될지를 보세요. 처음 16에서 9등분해서 몇 개 남긴 거예요? 4개 남겼죠? 그러면은 9분의 4만 남는 거 맞아요?
1회 시행하면 16에서 9분의 4만 남겠네요. 자, 2회 시행해 봅시다. 2회 시행하시면은 이 남아있는 것들을 다시 9등분해서 4개만 남기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다시 9분의 4만 남는 거 맞습니까? 이 중에서 다시 9분의 4만 남겠다. 다시 말해서 얘는 16 곱하기 9분의 4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한 번 더 하면 이 중에서 다시 9분의 4니까 세제곱이 될 거고, 한 번 더 하면 다시 이 중에서 9분의 4니까 4제곱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5회 시행했답니다. 5회 시행했으면은 얘는 16 중에서 9분의 4를 몇 번 곱했겠느냐? 1회는 한 번, 2회는 두 번, 그럼 아마 5회는 5번을 곱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3의 a제곱분의 2의 b제곱이래요. 자, 저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것 같습니다. 지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16이 2의 4제곱이라는 걸 알고요. 9가 3의 제곱이라는 거, 4가 2의 제곱이라는 걸 압니다. 3의 몇 제곱분의 7제곱이 있다고 외치시면 안 됩니다. 3의 2제곱을 통째로 5제곱 한 거죠. 3의 10제곱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여기도 40 있다고 외치시면 안 됩니다. 2의 14제곱이죠. 그러면은 A는 10, B는 14니까 둘 곱하시면 답은 140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요? 18번 패스. 시험 기간 가서 필요한 학교들만 할게요. 근데 진짜 일부 학교만 나와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나온 학교가 5, 8, 12 이렇게 3개만 보면 등차 등비가 끝납니다. 등차 등비가 끝나면 이제는 이상한 수열들 그리고 이상한 기호 하나를 배우시게 될 텐데 뭐 재미없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재미없어 할 것 같아요. 느낌상 새로운 기호 나오시면 항상 싫어하니까 재미없어 하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5번부터 볼게요. 자, 5번은 등차 수열인데 첫 항이 양수고 공차가 2랍니다. 공차가 2니까 첫 항만 구하면 되겠네요. 일단 생각하셨을 때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했을 때 AK는 31이고 SK 플러스 10은 640이다. 이 두 조건을 줬고요. 이 두 조건을 주고 SK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문제를 쓴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단순 식으로 표현하시면은 물론 A도 AK, 첫 항이랑 K 문자가 두 개니까 풀릴 거예요. 당연히 풀리긴 풀리겠죠. 풀리긴 풀릴 텐데 최대한 식을 안 쓰는 방향으로 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SK라는 게 결국에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얘를 구해야 되는 거고 알고 있는 놈이라고 준 게 K 플러스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640이랍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이 놈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풀어 써볼게요. 헷갈리니까. 첫 번째 항부터 쭉 해서 K번째 항까지 더하고 쭉쭉쭉 더해서 몇 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겁니까? K 플러스 10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거죠. 이 얘기인 거 맞아요? 이 얘기죠? 이 얘기인데 여기까지가 뭔지 궁금한 거 맞죠? 왜냐면 SK가 궁금한 거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뒤에 놈 거 구하면 풀 수 있는 거죠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AK가 몇이래요? 31이랍니다. 문제에서 그랬죠? 근데 공차가 뭐래요? 2래요. 다음 항 뭐겠어요? 장난칩니까? 다음 항 뭐예요? 33이겠죠?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다음 항 35고 37이고 39고 39고 41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시면 되는 거 맞죠? 얘 근데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이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 구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려면 첫 항 아셨으니까 이제 끝항만 구하시면 되는 거 맞죠? 자, 이 항 구해보겠습니다. AK란 놈이랑 AK 플러스 10이란 놈은 항 개수가 몇 항 차이 나요, 지금? 10개 차이 나죠? 그럼 공차를 몇 번 더 하셔야 돼요? 10번 더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A5라는 놈은 첫 번째 항에서 네 항을 공차 4번을 더하는 겁니다. 왜? A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A 1이랑 똑같은 거죠? 얘네는 한 개수가 몇 개 차이 나요? 4개 차이 나죠? 그러니까 공차를 4번 더하는 겁니다. 맞아요? A6에서 A6을 A3 더하기 몇 D라고 표현하시면은 얘는 한 개수가 몇 개 차이 나요? 3개 차이 나죠? 그러니까 몇을 더하겠어요? 3D를 더하겠다.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2D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 항 자체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항이랑 비교를 하니까 얘네 둘의 항 차이가 4개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K번째 항이랑 K 플러스 10번째 항은 기본적으로 한 개수가 10개 차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공차를 10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31에서 공차 2를 10번 더 하시면 뭐 됩니까? 5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에 합 쓰실 수 있죠. 어떻게? 2분의 첫 항 몇이에요? 33. 끝 항 몇이에요? 51. 한 개수 몇 개예요? K 플러스 1부터 K 플러스 10까지. 다시 말해서 1부터 10까지니까 10개겠죠. 이거 합 구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하시면 84, 2로 나누시면 42, 42 곱하기 10은 420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놈은 몇이 돼야겠어요? 220이 돼야겠다. 답은 5번. 640이 뭔가랑 220을 더한 거니까 답이 5번이 되겠죠. 220. 태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A5는 A 더하기 4D가 맞습니다. 근데 A라는 놈이 A1인 거니까 둘의 항수 차이는 4항 차이. 그러니까 공차를 4번 더할 것이다, 여러분들. 항수 차이가 10개면 공차 10번 더하는 거, 항수 차이가 7개면 공차 7번 더하는 거고, 항수 차이만큼 공차를 더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옆에다 풀게요. 8번은 항상 그림이 나오면 젬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이 나오면 못해요. 근데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8번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이 문제 중에서.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이 x는 k라는 직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선이 곡선이랑 만나고 뭐 x축이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라고 했대요. c부터 구할까요? c는 k, 뭡니까? c가 어디랑 만나는 거예요? 직선 x는 k랑 x축이랑 만나는 거죠. k, 0이겠죠? 맞습니까? 지금 a, b, c가 다 x좌표가 k인 건 납득이 되죠? 그쵸? 자, b는 x는 k라는 직선이랑 저 y는 x분의 2. 무슨 함수입니까, 이름이? 유리함수였죠. 유리함수랑 만나는 교점입니다. b라는 점은 k, k분의 2인 거 맞습니까? 여기 유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하겠죠? k, k분의 2 맞습니까? a라는 점은요, k, 4분의 루트 k 맞습니까? 왜? a라는 점 어디 위에 있어요? 저 무리함수 위에 있죠? a, b, c 다 k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 b, c, a, c, o,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럼 얘네들 다 k로 표현해 봅시다. b, c 길이 이 길이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BC, ABC 점 다 구했는데 BC 길이 뭐예요?
둘이 x좌표 똑같죠? 그럼 두 점 사이에 거리 하실 거 없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y좌표를 두 개를 빼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 몇이에요? k분의 2인 거 맞습니까? 다들 학교 갈 생각에 너무 들떴는지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뜨긴 개뿔. 그냥 학교 갈 생각이 그냥 싫은 것 같아요. AC 길이는요? 4분의 루트 k겠죠? OC 길이는요? 5는 원점입니다. 0,0이랑 k,0 사이의 거리니까 k겠죠?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순서대로. 우와, 등비수열 이룬다고요? 근데 항이 3개 나왔네요. 뭐 쓰겠어요? 등비중앙을 쓰실 수 있겠다. 등비중앙은 뭐예요? 가운데 놈의 제곱이 양옆에 곱과 같다. 등비중앙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가운데 놈의 제곱 16분의 k가 양옆에 곱과 같다. 2입니다. k는 32 바로 나오죠. 됐어요. 단순 그래프를 식으로 해석하고 3개가 등비수를 이루니까 등비중앙을 쓰시면 되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2번입니다. 12번은 다 됐고요. 이거 식변형 어떻게 할까요? S4 구하고 S3 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S4 빼기 S3, SN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 아니에요? S4가 의미하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S3은요?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두 개를 빼겠대요. 뭐만 남겠어요? 네 번째 항만 남겠죠. 맞아요? 나열해서 보면 훨씬 더 쉽겠죠, 여러분들이. S4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고 S3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식을 빼시면은 남는 게 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맞죠? 다시 말해서 저 식은 변형하시면 이 A5는 2 곱하기 A4입니다. AN이 등비수열인 상태에서 A5라는 놈이 A4에다가 2를 곱하면 나오더라. 뭘 알려준 걸까요? 공비를 알려줬네요. 몇이라고? 2라고 알려줬네요. 이 관계식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비가 2구나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등비수열 합을 변형시키실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SK가 21이고 SK 플러스 2가 93이 되는 자연수 K 값을 찾자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역시도 식을 대입하시면은 K랑 첫 항 문자 2개 남았으니까 정리하시면 풀릴 거예요. 풀릴 건데 조금 더 정갈하게 풀어보자고요. 이 둘이 결국에 SK 플러스 2라는 놈이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쭉 썼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 맞습니까? 이거를 위에 걸 이용해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K번째 항까지의 합이 지금 몇이란 얘기예요? 21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K번째 항까지의 합이랑 이것까지의 합이랑 뒤에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지금? 2개 더 있는 거죠? K 플러스 1번째 항이랑 K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2개 더 있는 거네요? 그럼 우리 이 식을 21 더하기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맞죠?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K 플러스 1번째 항이랑 K 플러스 2번째 항의 합은 93이다. 여기까지 되세요? 또 이 식도 한 번 더 변형하려면 변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하냐? 얘네 둘이 연다른 두 항이죠. K 플러스 2번째 항은 이 항에서 몇 곱한 거겠어요? 공비가 2니까 2 곱한 거겠죠. 요 놈을 2 곱하기 AK 플러스 1로 바꾸실 수도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3AK 플러스 1이 93, AK 플러스 1이 31이겠다까지도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70입니까? 빼시면? 안 뺐네요. 제가 미안합니다. 감사. 72, 여기가 93, 여기가 72, 넘기시면 3이고 24.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 문제는 이 뒤로 전혀 식으로 푸실 이유가 없는 문제거든요. 왜냐? AK 플러스 1이 24인 걸 알았어요. 그 전항은 뭘까요? 12겠죠. 공비가 2니까. 그 전항은 뭘까요? 6일 겁니다.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식으로 안 풀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쭉쭉 가겠죠. 갈 텐데 우리 어쨌든 SK, 다시 말해서 K번째 항까지의 합이 21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K번째 항이 12인 걸 알아요. 여기서부터 뭘 더했을 때 21이 되냐? 얘네 둘 더하시면 18, 얘네 더하시면 21, 얘 더하시면 더 커지죠. 다시 말해서 21이 되려면은 여기까지 이렇게만 더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만 더하셔야 21이 되는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뭐인 걸까요? 여기까지만 더해야 됩니다. 우리는 SK라는 게 몇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더한 거라고요?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요. K번째 항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A 몇이 돼야 된다고요? 1이 돼야 되는 거죠. K는 몇입니까? 3이겠죠. 무지성식 풀립니다. 근데 알뜰살뜰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가지고 좀 더 식을 쉽게 풀어내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쉽게용.